사랑하는 진주제일중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란의 1, 2, 3차 침입을 슬기롭게 격퇴하는 우리 자주적인 고려의 국방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교과서 88쪽 거란이 이제 지는 해가 됐더니 누가 새롭게 떠오른다? 여진입니다. 자, 이 여진과 티격태격하는 당시 고려시대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고려의 동북방 지역에서는 여진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우리 고려는 그 강동 육주가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 1차 침입에서 얻은 성과죠. 자, 얻고 나서 이제 2차,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이제 거란이 고려 침입을 단념하게 되고 우리 고려는요 자주 국방을 위해서 자 북방에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수도 개경에는 나성 그리고 국경에는 천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리장성 바깥에 누가 흩어져 살고 있다고요? 여진 쪽이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이 여진족은 특히 여러분 한반도 이제 동북방에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만주 땅이랑. 그런데 이 여진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얘네들이 누구다? 바로 말갈입니다. 말갈하면 우리 누구랑 같이 나라 만들었던 고구려 유민이랑 같이 나라 만들었던 무슨 나라요? 여러분 발해의 대다수의 피지배층은 말갈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발해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살았던 그 민족입니다. 이 만주 땅이 막 많이 흩어져 사니까 이미 이전에 고구려 때도요 이 말갈족이 고구려 내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발해가 망하고 나서 이제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한반도 북부 그리고 만주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심지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서희가 우리가 너네랑 통교하기가 거란과 통교하기가 뭐 때문에 힘들다 사이에 있는 그 여진족 흩어져 사는 여진족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진족을 우리가 몰아내도 되겠냐 해서 여러분 여진이 어리둥절하게 억울하게 그 압록강 동쪽 지역에 지금 고려랑 거란 사이에 살던 압록강 동쪽 지역 여진인들이 쫓겨나고 여기가 여러분 고려 영토가 되고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강동 육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 서로 찡하게 겪습니다. 거란도요 여진을 많이 뜯고 괴롭혔고요. 그리고 지금 여진은 지금 고려가 이렇게 몰아내고 강동 육주까지 만들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찡하게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고려는 당시 부족 단위로 살고 있는 여진 부족 추장에게 간직을 주고 회유합니다. 여러분 여진족은요 주로 이제 농경도 하지만은 유목을 하면서 부족 단위로 살아서 얘네들이 여러분 기마민족에다가 강인한 체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만들고 하면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거란족처럼요. 그래서 이 여진부족 추장을 달래기 위해서 간직을 주고 회유합니다. 그러면서 여진부족 추장도요 고려를 어버이의 나라로 섬겼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종 때 우리 부족에 말과 담비 가죽을 바칩니다. 아유 담례로 의복과 은그릇 등 고려의 물품을 주겠네. 그래서요 자신들에게 많은 특산물 말과 담비 가죽 이런 걸 바치고요 의복이라든지 은그릇 또는 농기구 이런 지배층들이 쓰는 물건이랑 또요 필수품 이런 것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고려를 어버이로 나라로 막 섬기고 고려 땅으로는 기아장 하나도 감히 던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세기 이 여진에서 부족 중 하나인 완颜부에서 영웅이 나타납니다. 이
완행부에서 아골타라는 영웅이 두둥 등장해서요. 이제 자신의 부족 완행부를 중심으로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진은요, 원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감히 기앗장 하나도 함부로 던지지 않겠습니다. 고려 쪽으로 던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충성 하던 여러분 그때의 모습에서 완전 180도 딱 뒤바뀌어서 안면 몰수하면서 이제 여진은 국경 지역을 자주 침략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려는 그러면 당연히 자주국방 막아야 되죠. 그런데 자, 여진은 기병이 강한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고려도 여러분 말 잘 타지만 이 여진에게 수차례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필기노트 적어 보겠습니다. 자, 12세기 이제 여진 세력이 강해집니다. 아까 여러분 11세기 앞에서 자, 뭐 11세기 여러분 1019년 이때 여러분 우리 강감찬 장군께서 기주대첩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거란 요나라가 흥기하면서 우리 고려를 3번 침입했던 것은 11세기. 그럼 12세기 1100년대는요. 이제 누가 강성해졌다. 여진에서 완행부에서 아골타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여진 부족을 하나씩 통합하면서 세력이 강해지고 이제 어버이의 나라로 섬기면서 넙죽넙죽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그 지배층의 물건 이런 걸 받아갔던 그 여진이 고려의 국경을 침략하면서 노략질을 했어요. 자, 고려는 디펜스하러 갔지만은 무엇이 강한 여러분 따그닥따그닥 말 잘 타는 기병이 강한 여진의 수차례 패합니다. 자, 여러분, 여진의 수차례 패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려도요, 여러분 말 못하는 나라가 아닌데 지금 여진이 더욱더 더 강력한 기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기병이 강한 여진의 수차례 패하였다. 여러분 동영상이 있긴 한데 제가 저작권법이 무서워서 사이에 집어넣지 못하겠어요. 원래 학교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는 영상에는 쓸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AI가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의 제기하고 뭐 답변 올 때까지는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은 우선 패스하고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때 그 고려는 기병이 강한 여진의 수차례 패하였다. 누구가 패하였냐면 여러분 유명한 윤간이 이끈 고려군이 패합니다. 이때 윤간이 이끈 고려군이 패했어요. 윤간은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그래서 왜 우리 고려군이 그 여진에게 이렇게 처발렸나? 그 페인은 뭐다? 우리가 여진이 기병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우리 고려군도 뭐 해야 된다? 기병을 특별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임금에게 주장합니다. 당시 임금 윤간은 15대 숙종 때 여러분 당시 임금이 숙종이었어요. 숙종에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인 별도로 무예를 연마하는 별무반 편성을 윤간이 건의합니다. 건의하자 숙종이요 옳다구나 정말 맞는 얘기다 하면서요 별무반 편성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윤간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 별무반을 편성하고 1년 동안 치열하게 훈련을 합니다. 이 별무반 여러분 주3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병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예를 연마하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심일까요? 기병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기군이라는 신들린 기병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신들린 보병 군대, 신보군 보병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여러분 싹싹 긁어 모으다 보니까 누구까지 긁어 모았냐면 스님들 있죠. 나무아미타불. 자, 스님까지도 남자니까 긁어 모아서요. 이 스님은요 마귀에게 저항하는 군대 항마군으로 편성해서,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실제로는 반이 막 더 있거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개만 우리는 배웁니다. 신기, 신보, 항마,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근데 주력은 뭐다? 신들린 기병부대예요. 자, 이 바로 별무반. 자, 1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뿌득뿌득 엄청 무예 연마를 합니다. 히히히 말도 막 타고요. 그래서 자, 이제 칼을 다 갈고 자, 도로 이제 여진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임금이 바뀝니다. 자, 임금이 숙종 다음에 누구요, 여러분? 예종으로 바뀌어요. 자,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 예종 때도 이제 계속 여러분 여진을 손봐줘야 되죠. 그래서 윤가는 자 1년 동안 훈련한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서서, 자, 여러분 여진이는 주로 어디 있다고요? 지금 한반도 이 동북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래서 자 여진 정벌에 나서서 동북 지방에 여진을 몰아내고, 그리고 몇 개의 성을 쌓게 됩니까? 자, 9개의 성을 쌓고, 자, 주민들도 이주시키고 고려의 영토로 삼게 됩니다. 자, 이 해가 몇 년? 1107년입니다. 자, 도로 필기 노트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 여진의 수차례 패해서 누가요? 자, 지금 치욕적인 패배를 겪은,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자, 누가 여러분? 윤과는 자 당시 임금 숙종에게 뭐를 편성 건의한다? 별도로 무예를 연마, 특히 기병 중심으로 빡세게 연마해야 됩니다. 라면서 자 무슨 군요? 신들린 기병부대, 신들린 보병부대, 그리고 마귀에 저항하는 부대, 이렇게 편성을 건의했습니다. 자, 1년 뒤, 자, 그 사이에 이제 임금이 꼬르륵 바뀌었어요. 누구로? 자, 숙종에서 예종.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제 여진은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자, 뭐를 이끌고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 별무반을 이끌고 자, 여진을 정벌하러 갔어요. 그래서 동북 쪽에 자, 우리 한반도, 자, 여러분 천리장성 동북 쪽에 이제 뭐를 축조하게 된다? 자,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세월이 그 당시 여러분 계속 지명이요. 뭐 계속 지명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 진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진주도 이전에는 고려 초에는 강주였거든. 이름이 막 그런 식으로 계속요 지명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바뀌니까 자 기록은 남아 있지만은 이제 지명이 바뀌어서요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추정할 뿐이에요. 동북쪽 어느 쯤인지 몰라요. 자, 아쉽죠? 자, 여러분 지금 자, 동북 구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삼는 벅찬 당시에 이제 고려의 영토다라고 해서 비석받기를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척경입비도 자, 경계를 개척하고 비석을 세우는 그림. 이게 여러분 윤관이 이끄는 고려군이 동북 구성을 개척하고 이제 고려의 땅, 고려지경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려지경 적혀 있죠. 자, 근데 이 그림은요 당시에 고려시대 윤관이 정벌할 때 이때 그린 게 아니고 후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뭐 여기 그림책에 실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라이징선 여진을 치고 고려의 영토를 동북쪽으로도 또 넓혔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동북 구성의 위치가 없는 이유는 뭐다?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 지명이 바뀌고 해서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동북 구성이 어디냐라는 그런 시험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동북 구성의 기록은 왜 이렇게 자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요 그 동북 구성의 정확한 위치도 우리 후손들이 모르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자 동북 구성은 잊혀질 수밖에 없었나? 자, 그 교과서 마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진이요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이 땅을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또 여진은요 지금 이제 커나가는 신흥 강자예요. 여진이 계속 강성해서 자 여진이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게릴라전으로 계속 소모전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아이 골치 아프네. 자 여진이 계속 세지고, 아 이거 지키는데 너무 돈 많이 들고 돈이라든지 인력 많이 들고 힘들다, 골치 아프다. 자 그래서 당시 신하들이 이거 돌려줍시다 해서, 아쉽게도 고려는 자 윤과는 반대했지만은 그 구성을 여진에 여러분 한 1년 6개월 만에, 자 구성을 만든 지 1년 만에 여진에 돌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진은 자 오히려 지금 뭐 멀쩡하게 만든 여러분 성까지 9개 성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 동북 구성을 먹고 더욱더 여진은 세력을 키워서 여러분 얘네들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다가 아까 여러분 뭐 안엠부에서 야골타라는 영웅이 그 이제 여진족의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력을 완행부 중심으로 하나로 합쳐서요. 자 무슨 나라를 세운다, 두둥. 자 골드 금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얘네들요 또 나라 세웠다, 유목민족이 나라 세웠다. 그러면 또 뭐 해요? 세련돼 호구형아 송 또 치러 가겠죠. 송 치러 가기 전에 또 뭐 합니까? 배후 안정 작업으로, 자 배후가 이제 그 뭐 뒤에 뒤통수에 치면 안 되니까 또 고려요. 고려를 정벌하는 것을 먼저 선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을 세우고, 자, 1115년 이제 고려에 무리한 요구합니다. 고려에 뭐 제의한다? 형제관계.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예종 12년 1117년 이것 딱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 동북 구성을 쌓은 게 1107년이잖아요. 쌓은 지 자 10년 만에, 그래서 쌓고 돌려주고 여러분 이제 뭐 10년 이렇게 지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1115년에 자 금나라가 건국되고 딱 2년 지나서 이제 금에서 편지를 보내오는 겁니다. 형인 대여진 근국 황제가 아후인 고려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형제을 맺어 우호관계를 맺기 바란다. 부들부들 이거 뭐예요? 좋아서 떠는 거예요. 지금 형님한테 편지 왔다고? 아니죠. 이거 여러분 분노의 치떨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 납죽 엎드리면서 부모의 나라를 섬기면서 생필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내가 형이다. 니 아우 그래서 나랑 너 우호관계를 맺고 납죽 엎드려라. 알겠느냐?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려조정은 분노했지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자 금은 더욱 강성해져서 이제 자 여러분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그 원래는 자 만주 땅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이 세운 무슨 나라요? 요 나라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누가 등장한 거예요? 동북구성도 차지하고 자 완림부 중심으로 무슨 나라요?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려의 뭐 형제 관계도 뭐 요구하고요. 이 여진이 어이구 어마무시하게 이제 잘 나가서 번쩍번쩍 자 누구까지 정복해버린다. 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자 없애버리고 이제 고려에도 한층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 4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4대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자 큰 나라 우리 골드를 섬겨라 하면서 4대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고려 조정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괘씸하죠. 초기에는 원래 얘네들 진짜 필수품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이 불쌍했어요. 진짜 개불쌍 막 그 강동육지에서 쫓겨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려의 은혜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 금을 세우고 형제 관계를 요구하고 이제는 심지어 4대 관계, 신하와 임금 관계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가 되어서 우리 큰 나라를 섬겨라. 자,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죠. 높았으나 여러분 당시 집권자가 누구냐면 자, 그 사이 이제 예종도 죽고 여러분 누가 등장했냐면 인종이 등장해서 인종치세입니다. 자, 이때 자,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왕의 장인인 여러분, 이게 무슨 개족보야 싶죠? 우리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인종 때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바로 왕이 자신의 그 손자이자 그 사위인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내 그 손자인데 또 사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 누구 이자겸이요. 얘가요 여러분 이자겸이 뭐라고 하냐면 금이 강성에서 요와 송을 멸하고 군사는 날로 강해지니 형평상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를 멸했고 송은요 금에 찍소리를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망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세련돼 호구형아는. 그러면서 금이요 라이징성 군사는 날로 강해지니 형편상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세가 그렇다. 얘가 잘 나가니까 대세에 따르자 하면서 자 사대하자 하니까 대다수 신하들은 금에 사대하는 일은 절대 불가하지만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에 지금 묻히고 있어요? 이자겸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죠. 그래서 집권하고 있던 이자겸은 괜히 반대했다가요 금이 쳐들어오고 이자겸을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왕과 이자겸을요. 뭐 여러분 지금 왕은요 당연히 고려 왕이니까 이제 반대했다가는 괘씸죄로 잡혀가는 거고 뭐 폐위도 당하는 거고 이자겸은 뭐예요? 당시 실권자에다가 왕의 뭐 아까 외할아버지이자 또 장인어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이렇게 같이 제거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자겸은 자 계속 내가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의 권력에 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 앞에서 여러분 강조가 기억나요? 2차 침입 때 그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강조 죽임 당했죠. 막 현종은 멀리 도망가서 겨우 살았고 자 그 꼴을 이미 이자겸은 알죠. 그러니 강조처럼 자기 괜히 그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납죽 엎드리고 사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금이 당시 잘 나가는데 이 4대 요구를 굴욕적이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뻗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송나라 요나라 요는 요처럼 망할 수도 있고 송처럼 크게요. 그 된통 당할 수도 있죠. 또 전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실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4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거 굴욕적이냐 하지만은 당시에 잘 나가니까 그 형세상 우리가 큰 나라라서 모시자라고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필기노트 적어볼까요? 자 여진의 여진이 애걸복걸했죠. 그래 여진의 반환 요구. 그래서 여진이 자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요구. 자 여진의 요구. 그리고 또 뭐가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진이 계속 강성해서 이 동북구성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방어의 어려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동북구성을 만든 지 뭐 1년 뭐 6개월 만에 거의 1년 조금 넘어서 바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에게 돌려주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자 오히려 여러분 성을 곱게 9개나 만들어서 돌려줬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자 여진은 더 잘 나가서 뭐 세운다고요 여러분. 자 번쩍번쩍 골드 금나라 세우게 됩니다.
자, 금 건국. 자, 그러면서 같은 그 유목민족 그 티격태격 자 거란이 원래는 여러분 여진 막 괴롭히고 막 그 거란이 우리 우리 그 압록강 동쪽에 살던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고려가 막 그 강동육주 만드는 것도 묵인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고란도요 여진 엄청 무시하고 여진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여진이 커서 이제는 자 이 북방 유목민족의 넘버원은 나야 하면서 어느 나라 멸망시켰다고요. 예, 자 요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멸망시키고 이제 자 멸망시키고 나서 여러분 고려에 뭐를 요구하게 됐다고요? 요를 멸망시키고 나서 뭐요? 자 4대 관계 요구하죠. 4대 관계 요구. 자 요구하자. 이 당시 자 내 손자 내 사이가 왕이야. 누구요? 직견자 이자겸이 자 자신의 정권 유지 그리고 고려는 지금 떠오르는 금나라의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전쟁 방지 목적으로 집권자 이자겸은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형제관계는 언제예요? 형제관계 요구는 1117년이죠. 그래서 이때예요. 자 금나라 건국 그리고 플러스 2년 뒤 뭐라고요? 형제관계 요구. 이거는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막상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세련대 호구형아 송은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고만장해진 금나라가 고려에 우리 잘 나가는 큰 나라 우리 금을 네가 모셔라 해서 4대 관계를 자 큰 나라를 모시는 관계를 요구합니다. 임금 신하 관계. 이걸 누가 그거 수락했다고요? 이자겸이 수락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키워요. 마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1번 고려와 여진 금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써보자. 현종 2년 이때는 지금 어때요? 그 나라도 없이 이리저리 치고 살던 여진족은요 고려에게 더 필요한 물건을 받아가면서 납죽납죽 고려를요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 여진 추장이 뭐를 받아가요? 고려의 자신들의 말과 단비 가죽 같은 토산물을 바치고 뭐를 받아가요? 필요한 의복과 은그릇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뭐 이게 현종 2년 때 일이죠. 자 그리고 예종 12년에 자 12년에 이제 1102년 전에 금나라 건국되고 자 기고만장한 금 편지를 보내옵니다. 자 부모 나라 고려에 대한 은혜는 싹 잊고 이제 스스로 자칭 뭐라고요?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인 대여진 금국 황제가 이 아우인 고려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그래서 자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제 관계 요구. 여러분 앞에는 이때는요 여진이요 고려를 그냥 부모의 나라로 섬겼다. 나라로 섬김. 부모처럼 섬겼어요. 필요한 거 주고 하니까요. 자 근데 예종 12년 때 이제 나라 세우고요 형제관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종 4년 때는 여러분 그 누구 없애버렸어요. 자 요 나라 없애고요 총나라 막 그거 얻어 터지고 있다고 했죠. 지금 금나라에게요. 그래서 금이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크고 잘 나가 뭐 해라 4대 해라. 그래서 금이 고려에 자 4대 요구.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이 아웅다웅 하는데 자 누가요 여러분 당시 집권자 누구 이자겸이 형세상 사대하는 것이 맞다 입 다물어 셧업 하면서 이제 우리는 사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하의 나라로 그 금을 이제 황제국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같이 이제 여진정벌과 동북구성이 축조, 자 윤관이 활약하고 자 별무방도 키우고 힘들게 동북구성을 만들었지만 그 금세 돌려주면서 오히려 이것을 바탕으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자 우리가 굴욕적인 4대 관계를 맺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영상은 제가 계약해서 영상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끝.